마이클 잭슨은 6살의 나이에 잭슨5로 데뷔를 하였고 죽을 때까지 슈퍼스타였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잭슨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도 많죠. 다양한 기네스를 보유한 마이클 잭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섹시 아이콘이었던 마돈나는 헐리우드에서 못 꼬시는 남자가 없을 정도로 파문파타를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지 못한 남자가 존재하죠.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어느 날 마돈나는 마이클에게 연락해 본인 집으로 초대를 했고 마이클은 경호원도 없이 마돈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돈나는 마이클을 유혹하기 위해 벌거벗은 채로 이불을 감싼 채 침대에 있었고 이불을 걷어 마이클을 놀래키게 되죠. 하지만 이를 본 마이클은 감기 걸린다며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고 순수한 농담을 하며 그녀의 유혹은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추모식에서 마돈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마이클과는 당시 어떠한 일도 없었으며 마이클이 자신의 손을 잡았지만 그것은 로맨스가 아닌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하죠. 마이클이 좋아했던 음식은 다양했겠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좋아했던 음식은 초밥, 오렌지 주스, 비빔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렌지 주스를 엄청 좋아하죠. 콘서트 중에도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이 내한할 당시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권유받아 먹게 되었고 맛도 좋았지만 비빔밥에는 각종 야채가 들어가기에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마이클은 비빔밥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 건강에 대한 엄청난 집착 증세를 보였던 마이클은 그의 식단에도 건강식에 초점이 맞춰진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했다고 하죠. 그는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자신의 전속 요리사에게 비빔밥을 메뉴에 추가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의 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종은 흑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피부색은 너무도 하얗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그가 백인이 되고 싶어 수차례 피부 성형을 했고 그로 인해 하얘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가 한국에 처음 내한했을 당시 이 루머는 국내인들은 대부분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이클은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흑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으며 자신이 하얀 피부를 갖게 된 이유는 백반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백반증이란 피부가 점점 벗겨지면서 하얘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선천적인 질환이며 완치하는 방법도 없다고 하죠. 고로 백반증을 앓고 있던 마이클은 피부가 점점 하얘질 수밖에 없었고 피부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이크업을 더욱 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본인이 하는 상식으로 피부 성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백인을 동경하여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아니라고 하죠.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여 슈퍼스타 외에 평범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마이클의 삶은 온갖 사생활 논란과 파파라치와 수많은 인파 속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궁금했던 마이클은 분장을 하고 디즈니랜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살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마이클 잭슨인 게 알려지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마트에서 남들처럼 장을 보고 카트에 물건을 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마트를 운영하는 마이클의 친구가 마트 운영 시간이 마감한 이후 문을 닫고 마이클이 마음껏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마이클의 지인들이 분장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요. 생애 처음으로 마트를 가본 마이클 잭슨은 어린아이처럼 카트에 올라타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품들을 살펴보며 신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이클은 이 순간이 디즈니랜드에 온 것 마냥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죠. 마이클 잭슨은 솔로로 전향한 이후 오랫동안 활동했음에도 생애 앨범이 7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이클이 얼마나 앨범을 고심해서 만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이클은 자신의 음반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였는데 그는 이를 두고 불법으로 유통하고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티스트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껏 한평생 음악을 하면서 성인 솔로로서 낸 앨범이 고작 6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죠. 완벽한 앨범을 만들기 위해 한 앨범을 만들 때마다 5, 6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두 곡의 히트곡을 빼고는 앨범의 나머지 공간을 시시껄렁한 곡들로 채워 넣는다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한 앨범의 모든 곡들이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한 마이클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을 만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차를 몰고 레코드점에 가서 앨범을 골라들고 지갑을 열어 계산하는 수고를 생각하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반은 아티스트의 잘못이라고 꼬집습니다. 또한 그는 그럼 당신의 음악이 불법으로 유포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난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나의 음악을 들어준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이다 라고 대답하죠.
음반 불법 유통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최다 판매 기네스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라니 대단하기만 하네요. 마이클 잭슨은 스릴러 앨범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마이클은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에게 돈관리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맥카트니는 음악 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이클은 비틀즈의 판권을 사겠다고 하죠. 맥카트니는 마이클의 이런 발언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마이클은 실제로 하나 약 490억 원의 비틀즈 노래 200여 곡의 판권을 사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소홀해졌다는 우푼이라도 있습니다. 비틀즈의 판권을 사버린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만 연간 4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다양한 루머에 시달린 이유는 바로 언론사들에게 그의 가십거리가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온라인 인터넷 기사에는 충격, 마이클 잭슨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뽑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서양에서는 각종 가십거리와 찌라시를 담는 타블로이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찌라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가십거리를 쏟아내게 되는데 타블로이드판에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가 조작됐거나 문제가 있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들은 마이클 잭슨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 인터뷰를 하라고 권유했고 그 사람들은 타블로이드 언론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마이클에 대한 이런저런 가십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의 발언은 일방적 주장으로 대부분은 교차 검증 따위는 없었습니다. 진실 여부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홀깃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루머로 마이클은 2차례에 걸친 성추행 파문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무죄 판결을 받고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비교적 최근이었던 2019년 HBO라는 미국 케이블 TV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리빙 네버랜드가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는 마이클 잭슨의 성추문을 다시 한번 들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어린 시절 네버랜드에 연고가 있었던 아이들은 현재 성인이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마이클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이들은 마이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마이클은 이처럼 생후에도 루머로 고통을 받고 있죠. 마이클은 공식 석상에서 앙드레 김의 의상을 즐겨 입었습니다. 마이클은 1997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앙드레 김의 의상을 200벌 넘게 주문했다고 하죠. 그는 앙드레 김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앙드레 김에게 자신의 전속 디자이너가 되어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앙드레 김은 본인은 한국의 디자이너라 개인의 전속이 될 생각은 없다며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죠. 앙드레 김은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의상 때문에 국내에선 꽤나 놀림을 받았지만 마이클이 러브콜을 보낼 정도의 디자인 실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디자이너였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96년 마이클 잭슨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합니다. 어린이 관련 활동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마이클은 우주 리조트 어린이 동산이 부도위기란 소식을 듣고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한하죠. 하지만 내한하기 전부터 마이클 잭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통일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마이클은 김대중 대통령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투자권으로 한국에 온 마이클은 자신을 초대한 유종근에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고로 마이클 잭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비공개로 만나게 되었고 마이클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당신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말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의 이 발언은 그저 그런 인사치레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마이클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내한 공연도 당연히 성사되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을 모두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구든 사망한 이후에는 당연히 수익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경우는 다르죠. 심지어 그가 생후에 벌어들인 수익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그가 사망한 다음 해인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수익은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심지어 현역 뮤지션들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은 3번의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억 1천만 달러였던 닥터 드레를 크게 제쳤으며 2013년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팝의 여왕 마돈나를 3,500만 달러 차이로 밀어내기까지 했죠. 또한 2015년에는 월드 투어를 진행한 케이티 페리에게 3,500만 달러 차이로 밀렸지만 2위였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2천만 달러 차이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불로소득이네요. 마이클 잭슨은 그의 명성답게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난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마이클의 상속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는 마이클이 2002년 본인의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재산을 유언신탁회사로 옮겨놓았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미 상속에 대한 절차를 깔끔하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상속 분쟁은 없었다고 하네요.
마이클이 사망한 이후 그의 자녀들은 매년 하나로 약 108억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자녀들이 33세가 되면 약 2조 7천억 원의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후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다는 점과 생에 있었던 마이클의 가십거리가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에게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죠.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